안녕하세요, 덕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되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추천드릴까 합니다. 여러가지 평가를 참고해서 볼만한 작품 10작품을 선정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이나 취향도 반영되어서 잔인하거나 선정적인 장면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스토리나 작화 그리고 연출에 있어서 괜찮았던 작품들 위주로 골라봤습니다. 스포일러는 최대한 자제해서 작품 감상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니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임입니다. 블레임은 사이버펑크 SF물이며 머나먼 미래를 배경으로 인류는 로봇에게 거의 멸종을 당해 로봇들을 피해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로봇을 피해 살아남은 생존자 무리의 주르는 마을 어른들의 반대에도 마을에 도움이 되고 싶어 친구들과 함께 식량을 찾고 있었으나 로봇들의 습격을 당하는데 그때 주인공 키리이가 나타나 구해주게 됩니다. 수수께끼의 인간 키리이는 넷단말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인간을 찾고 있었으며 넷단말 유전자가 있어야 세계를 구할 수 있다며 이야기합니다. 방대한 세계관과 디스토피아적 뛰어난 연출을 보이며 주인공 키리이가 너무 멋있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베르세르크입니다. 30대 이상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전설의 만화 베르세르크인데요. 본래 만화책으로 먼저 나왔는데 미친 작화 퀄리티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20년 넘게 아직도 연재 중이고 그 세계관이 너무나 방대하죠. 이제 프롤로그쯤 진행했다고 하니 작가가 죽기 전에 완결을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주인공 가치가 동료였던 그리피스에게 배신을 당해 소중했던 이들을 다 잃게 되고 이에 복수하기 위해 여정을 떠나면서 마법사, 요정들, 그리고 여러 동료들도 만나며 수많은 몬스터들과 싸우는 내용인데요. 한국에서도 해외에서도 상당한 팬덤을 보유한 작품이니 안 보셨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켄간 아슈라입니다. 켄간 아슈라는 일본의 우라선데이에서 2012년부터 대략 6년간 연재되었던 만화를 원작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으로 IMDb 8.0이라는 제법 준수한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바퀴 시리즈와 비슷하게 다소 과장된 격투 장면이 나오며 중간중간 잔인한 장면들도 많이 나오지만 정말 심하게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캐릭터나 동작을 보면 아시겠지만 켄간 아슈라의 경우 일반적인 2D가 아닌 3D로 제작되었고 이 점을 잘 살린 연출이 돋보입니다. 켄간 아슈라는 깊은 생각 없이 화려한 무술과 전투씬을 감상하고 싶은 분들이나 평소 격투 만화를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바퀴 시리즈보다 나은 작품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번째는 원펀맨입니다. 거의 안 보신 분들이 없는 애니일 텐데요. 1기는 다시 봐도 레전드죠. 먼치킨 끝판왕 애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이타마가 너무 강력해서 등장하는 어떤 적이든 펀치 한 방, 즉 원펀치로 끝내버리는 다소 파격적인 설정으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이야기의 큰 흐름은 인류를 공격하는 괴인들과 그에 맞서는 히어로 협회의 히어로들의 대결입니다. 보통 히어로가 등장하는 작품의 경우 처음에 약했던 주인공이 성장하면서 최종 보스를 물리친다는 설정이 대부분인데 원펀맨의 경우 주인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성장의 재미를 볼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사이타마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게 웃음 포인트라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다섯 번째는 진격의 거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한 정체불명의 식인 거인들에 의해 목숨을 위협받는 인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건설한 거대한 방벽, 그리고 그 방벽 안의 인간들을 위협하는 거인들의 공격과 살아남기 위한 인간들의 치열한 반격을 그렸습니다. 진격의 거인의 경우 원작보다 애니메이션의 작화나 연출이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실제로 애니메이션이 반영되고 나서 원작의 판매량이 2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할 정도로 애니메이션이 나왔을 때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커다란 거인의 박력 있는 연출, 그리고 입체 기동이라는 도구를 활용한 인간들의 화려한 액션을 잘 표현했고 속도감 있는 전투씬과 연출이 탁월해서 보는 내내 긴장감이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회를 거듭하면서 풀려가는 거인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우며 좁은 곳에 갇혀 살아가는 인간들의 내면과 사회풍자도 역시 뛰어났다고 생각이 되네요. 식인 거인의 비주얼이 혐오스럽기도 하고 인간이 잡아먹히는 과정이 잔인하게 표현되긴 하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판타지 액션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는 강철의 연금술사입니다. 강철의 연금술사는 소년 만화의 정점이라고 꼽히는 작품입니다. 연금술이라는 특이하면서도 매력적인 소재를 이용한 치밀한 이야기의 구성과 완급 조절, 독창적이면서 현실적인 설정과 연출, 묵직하면서 화려한 액션, 과학에서 철학까지의 심도 있는 고찰,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 등에서 모든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함을 보여줬던 작품이기 때문이죠. 보통 이러한 소년 만화는 특유의 클리셰를 따라가다 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한 능력의 주인공의 출현과 이후에 나타나는 적을 무찌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한 적을 만나면서 주인공이 더욱 강해지는 이런 흐름을 따라가고 있죠. 그 결과 캐릭터 간의 밸런스 붕괴가 일어나면서 이야기의 흐름이나 긴장도도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강철의 연금술사의 경우 이러한 클리셰에서 벗어난 역대급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소드아트 온라인입니다. 일본의 라이트 노벨 계통에서 단연 최고의 인기를 누린 작품으로 2020년 3월 기준으로 전 세계 누계 판매 부수가 무려 2,6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누계 부수 2위에 해당되는 엄청난 인기라고 하죠. 액션도 액션이지만 아스나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여덟 번째는 카케구루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도박이란 흔하지 않은 신선한 장르로 긴장감의 연속과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기대 이상의 작품입니다. 각 캐릭터에 대한 성우들의 연기가 뛰어나기에 몰입도 또한 높은 편이죠.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는 캐릭터들이 서로 도박을 할 때 숨겨진 트릭들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들을 간파하는 것이 재미있게 여겨볼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여담이지만 여성의 표정을 이렇게 또라이처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신선한 충격이었죠. 아홉 번째는 도쿄굴입니다. 애니메이션의 배경은 인간이 먹이 사슬의 정점에 위치하고 인간을 먹이로 한다는 구울이 존재합니다. 평범한 대학생인 켄이 죽을 뻔했다가 반인간, 반구울 상태의 돌연변이가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평범하게 짝이 없던 대학생의 모습에서 돌연변이가 되면서 상상 이상으로 비범해진 주인공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성우들의 연기는 더할 나위 없고 적절한 OST와 함께 명대사들이 작품에 대한 몰입도를 더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1기만 보시면 되고 다른 분기는 보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열 번째는 혈계전선입니다. 제목이 혈계전선이어서 피가 튀기고 잔인할 줄 알아서 저도 늦게서야 본 감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다크 판타지 세계관이지만 풀어가는 방식 자체가 경쾌해서 잘 만들어진 흥행 블랙버스터의 조건을 잘 갖춘 작품입니다. 제작사가 액션으로 유명한 본즈인데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와 무노 스트레이 독스를 만든 제작사로 유명하죠. 이 작품의 매력은 일단 등장인물의 설정에 있습니다. 재미있는 작품이 그렇듯 등장인물들의 개성과 역할 설정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특히 주인공과 처음으로 마주치는 제프는 개그 캐릭터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매력적인 녀석입니다. 그리고 라이브라 대장 라인 헤르체의 포스는 역대급이죠. 안 보셨다면 추천드립니다. 이상 덕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